아침을 깨우는 커피 한 잔, 직장인이라면 거의 매일 마시곤 하죠. 커피는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면 몸에 독이 되는 음료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마시면 기억력은 물론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한 잔, 출근길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카페의 문고리, 오후의 나른함을 견디게 해주는 작은 위로. 우리는 하루를 커피와 함께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곤 합니다. 책상 한켠에 놓인 따뜻한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음료 그 이상입니다. 누군가에겐 일의 효율을 높여주는 집중력의 도구이고, 누군가에겐 외로움을 덜어주는 정서적 루틴이며, 어떤 이에게는 하루를 견디는 하나의 습관이기도 하죠. 이처럼 커피는 현대인의 일상에 너무나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커피를 매일 마시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카페인을 통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도는 순간은 분명 느껴지죠. 하지만 때로는 이유 없이 속이 쓰리고 잠이 오지 않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내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걸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그렇다면 커피는 몸에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커피는 분명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성분들을 담고 있지만 섭취하는 시간, 양,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그 작용은 크게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늘 곁에 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커피와 건강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커피 속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는지, 의학적인 시선과 현실적인 관점으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마신 그 한 잔이 건강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가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커피 한 잔에는 생각보다 많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카페인이지만 그 외에도 항산화물질, 클로로겐산, 미량 미네랄, 폴리페놀까지 단순히 각성 효과를 내는 것 이상의 작용을 몸속에서 일으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성분, 카페인.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졸음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아데노신이라는 졸음을 유도하는 뇌의 신호물질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면서 피로를 덜 느끼게 하고 각성과 기분 상승 효과를 가져오죠. 이러한 작용 덕분에 커피는 수험생, 직장인, 야간 근무자들의 필수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극이 강한 만큼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불안, 불면, 위산 과다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카페인 대사 속도가 느린 체질인 경우 한 잔의 커피도 오랜 시간 동안 강한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 생활의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입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클로로겐산은 혈당 조절과 지방 대사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당뇨나 비만 관리에도 관심을 받고 있는 물질이에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블랙커피가 지방산 산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소개된 바 있죠. 세 번째는 폴리페놀입니다. 커피는 녹차 못지않게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음료인데요. 이 성분은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고 심혈관 질환, 암, 신경계 질환의 예방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커피를 꾸준히 적당량 마시는 사람들에서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관찰 결과도 이 항산화 성분의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또 하나, 커피에는 미량이지만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어 세포의 전해질 균형과 심장 건강, 근육 기능 유지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무가당 블랙커피 기준이며 당이나 크림이 많이 첨가된 커피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커피의 영향은 바로 이뇨작용입니다. 카페인은 신장을 자극해 소변 배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 탈수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이 물을 따로 챙겨 마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처럼 커피는 각성, 항산화, 대사 조절, 기분 안정까지 다양한 작용을 동시에 지닌 매우 복합적인 음료입니다. 문제는 그 효과가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점이죠. 이제부터는 커피가 우리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커피.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단순한 피로 해소 이상의 작용을 합니다. 적당한 커피 섭취는 뇌간, 심혈관, 대사 기능까지 우리 몸 곳곳에 꽤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뇌 건강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과 항산화 물질은 신경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꾸준히 적당량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서는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의 발생 위험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커피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속 노폐물 축적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죠. 다음은 기분과 정신 건강입니다. 카페인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활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울감을 완화하거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 한두 잔의 커피 섭취가 정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임상 보고도 나오고 있죠. 세 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커피는 간을 보호하는 식품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간경변, 간암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어요.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과 항염증 성분이 간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간 내의 지방 축적을 방지하며 간 효소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2형 당뇨병 예방 효과입니다. 커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추는 작용이 있어 장기적으로 당대사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2-3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서 제2형 당뇨의 발병 위험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는 클로로겐산의 역할이 크며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적당량의 커피는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항산화 효과로 혈관 노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일부 연구에선 하루 한두 잔의 커피 섭취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단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겐 개인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도 꼭 함께 고려해야 해요. 이처럼 커피는 단순히 잠을 깨우는 음료가 아니라 두뇌, 간, 혈관, 당대사, 감정 조절까지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조절해주는 꽤 유익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는 언제나 같습니다. 적당량일 때, 그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마실 때만 말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커피에 대한 숨겨진 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커피는 이렇게 마시면 안 돼요. 하루의 루틴처럼 마시는 커피. 하지만 익숙함에 속아 무심코 반복하는 그 습관들이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들고 건강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커피를 마실 때 피해야 할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중에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바로 바꿔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행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출근 준비로 바쁠 때 식사는 거르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너무 흔하지만 사실은 위장에 가장 부담이 되는 방식입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위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용히 활동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커피, 특히 블랙커피가 들어오면 위산 분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위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속쓰림을 넘어서 위염, 식도 역류, 위산 과다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위점막의 염증이나 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또한 공복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공복 혈당이 요동칠 수 있으며 불안감이나 가슴 두근거림이 동반되기도 하죠.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소화불량이 잦은 분들, 스트레스성 위염이 있는 분들에겐 공복 커피는 습관이 아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식사 직후 또는 과일, 견과류 같은 간단한 음식과 함께 마시는 것이 위장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하루 권장량을 넘기게 마시는 행동입니다. 3잔쯤은 괜찮겠지. 나는 커피 없으면 하루가 안 돌아가. 이런 말은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커피는 양이 늘어날수록 이로운 작용보다 부작용이 커지는 식품인데요. 성인의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약 400mg.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한 잔이 100에서 150mg 정도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으니 하루 3-4잔이 적정선입니다. 하지만 라떼, 에스프레소, 믹스커피 등은 카페인 함량이 다르고 에너지 음료나 초콜릿 등에서 추가 카페인이 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초과하게 되죠.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 손떨림, 불안, 가슴 두근거림은 물론 소변량 증가로 인한 탈수, 두통, 위장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카페인 의존증이나 금단 증상까지 경험하게 되죠. 커피는 기분을 전환하기 위한 도구이지 지속적인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루에 마시는 횟수와 종류, 컵 사이즈를 체크해보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는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입니다. 나는 밤 10시에 커피를 마셔도 잠 잘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잘 자고 있는 것일까요? 카페인은 섭취 후 최대 30분에서 60분 후부터 작용하며 체내 작용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은 평균 5-7시간입니다. 즉, 오후 5시에 커피를 마셨다면 밤 10시에도 체내에는 여전히 절반 이상의 카페인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잠이 드는 것처럼 보여도 수면의 질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깊은 숙면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아침에 개운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식욕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며 혈압과 네 번째, 시럽과 크림이 가득한 커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믹스커피나 시럽이 듬뿍 들어간 라떼, 디저트 커피라고 불리는 달콤한 음료들은 사실상 액상 디저트에 가깝습니다. 이런 커피 한 잔에는 평균 15에서 25g의 당분, 트랜스 지방과 인공 크리머, 포화 지방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속적으로 이런 커피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하고 지방간, 체중 증가, 인슐린 저항성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전 단계나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커피는 몸속 대사를 더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죠. 커피는 쓴맛에 익숙해질수록 건강에 가까워지는 음료입니다. 처음엔 블랙이 어렵더라도 당분과 크림을 점차 줄이면서 입맛을 조절해 나가는 습관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커피만 마시고 물은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물처럼 마시곤 하죠. 하지만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는 음료 중 하나인데요. 카페인은 신장을 자극해 소변 배출을 늘리고 그 결과 체내 수분 손실이 빨라지게 됩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면서 물은 따로 챙기지 않으면 탈수 증상, 두통, 집중력 저하, 변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로 누적과 피부 건조, 소화 기능 저하 등도 뒤따르게 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갈증 신호를 커피로 대신하다 보면 진짜 수분 요구를 착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물을 마셔야 할 타이밍에 카페인만 계속 섭취하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커피를 마셨다면 반드시 같은 양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물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아침 커피엔 따뜻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신 뒤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내 몸과 나 자신에게 보내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부드럽게 몸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부터 커피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도 좋을 겁니다. 맛은 유지하되 방식은 바꾸는 것. 그것이 커피와 건강이 함께 가는 현명한 습관의 시작입니다. 이런 분들은 커피를 피하세요. 커피는 많은 사람에게 일상의 활력소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커피도 누군가에겐 약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이 어떤 특정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커피는 평소보다 훨씬 강한 자극으로 작용해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속이 자주 불편한 사람,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식도 하부 괄약근을 이완시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속이 쓰리거나 트림이 자주 나고 밤에 눕기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죠. 이럴 땐 커피 종류를 바꾸거나 섭취 시점을 식사 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카페인은 뇌 속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아 잠이 오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만 이 작용이 오래 지속되면 수면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고 다음 날까지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이 얕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분들은 커피를 아예 오전 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에는 디카페인이나 허브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커피는 고혈압 환자에게도 주의가 필요한 음료인데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빠르게 하며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았거나 혈압 변동이 심한 분들에겐 이런 반응이 심혈관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커피가 장기적으로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엔 일시적인 혈압 상승만으로도 두통, 어지럼증,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기에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고 반응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입니다. 카페인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며 신생아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유산 위험, 태아 성장 지연, 수면 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산부의 카페인 섭취를 하루 200mg 이하, 즉 아메리카노 한 2잔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커피도 어떤 사람에겐 위로지만 다른 사람에겐 불편함과 건강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중요한 건 내 몸이 커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심장이 뛰는 속도, 속의 편안함, 수면의 질, 피로 회복 정도. 그 모든 게 커피가 나와 잘 맞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건강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언어에 얼마나 귀 기울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커피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삶 속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눈을 뜨면 생각나고 피곤할 때 찾게 되고 어느새 마음을 위로하는 루틴이 되었죠. 하지만 그 익숙함 뒤에는 생각보다 섬세한 건강의 균형이 숨어 있습니다. 무심코 마신 한 잔이 위장을 자극하고 밤의 수면을 흔들고 몸의 리듬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부터 커피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커피가 건강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절대 한 가지 기준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커피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습관이자 몸과의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커피가 나를 맑게 할지 피로하게 만들지는 그 한 잔을 마시는 여러분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커피의 대표 성분인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집중력을 높여주고 두 번째, 커피는 뇌와 간,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세 번째, 위장이 예민할 때 혹은 늦은 시간에 마시거나 시럽이나 크림을 넣어 먹는 것을 피하고 네 번째, 불면증이나 고혈압 환자,
임산부는 커피 섭취는 금물입니다. 건강한 커피 한 잔, 그건 단지 무가당 블랙을 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을 관찰하고 리듬을 지키고 즐기되 지혜롭게 마시는 습관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커피를 마시되 커피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그것이 오늘 이후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가장 멋진 커피 습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달도 더 건강하게, 이달의 건강과 함께 하세요.